보통 직장생활 10년차 정도가 되면 이렇게 말을 하죠. 직장생활에 대해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 말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솔직히 이제 좀 아는 거죠. 10년 동안 충분히 익숙해졌고 매너리즘도 약간은 생긴 것 같고요. 회사에선 과장이나 차장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러니 어디 가서 무시받을 정도는 아닌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직장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되면 건방을 떨기 시작하니까요. 서당께도 3년이면 글을 읽는다는데 직장인 10년 차면 모든 것을 다 아는 느낌인 거죠. 그러면서 착각을 하게 되고요. 일단 나는 회사 구조나 시스템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사실은 절대 아니고요. 회사의 구조나 시스템을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질 뿐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진짜 구조는 임원회의에서 결정되고 10년차 직장인은 참여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애매한 실무진 정도인 거죠. 10년차 직장인은 임원회의 결과를 확인할 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회사에서 뭐라도 된 것만 같고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죠. 그 자체가 엄청난 착각인데 말이죠. 하지만 10년 동안 역량이나 실력은 분명히 어느 정도 늘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지만 인정을 받아서 승진도 했고 잘할 자신도 충분하죠. 반대로 두려운 질문도 있습니다. 당신이 퇴사하면 회사가 멈춥니까? 물론 그건 절대 아니죠. 1개월이면 충분히 대체가 되고요. 어쩌면 그보다 빠를 수도 있죠. 제가 휴가를 가면 후배가 업무를 대신하니까요. 누구 하나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어쨌든 10년차 직장인이라면 가장 애매하고 불안한 위치에 있는 거죠. 위로는 자리가 없고 후배들은 엄청 빠르게 올라오고요. 능력이나 직급은 딱 중간이면서 영향력은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 진짜 위험한 시기일 수도 있고요. 올라가지 못하면 만년대리나 과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슬프게도 회사는 젊은 피를 좋아하고요. 그러니 한 직급에 오래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정리 대상 1순위가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성과에 집중하고 인맥에 매달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직장생활의 끝이 보이니까요. 그러면서 내 직장생활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 고민하게 되죠. 이직이나 창업을 생각하게 되거나 아니면 힘들어도 버텨야만 하고요. 가족들도 생각해야 되고 막연히 불안하기도 하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상사 탓을 하거나 조직 문화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요. 주변의 선배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20년이 넘은 선배들은 직장 생활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있고요. 이들의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이라서 더 슬프죠. 어쩌면 이게 직장인의 숙명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10년 차는 직장 생활의 분기점이라고 말하죠. 역량이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끝났고 앞으로의 직장 생활이 어떻게 흘러갈지 대충은 보이죠. 물론 기적같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요. 솔직히 한 번기를 잘못 들면 돌아올 수가 없죠. 그러니 10년차 직장인들은 불안해하는 거고요. 자기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이니까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도 필요하고요. 10대 중반이 인생의 사춘기라면 10년차 직장인도 직장인 사춘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칫해서 엇나가면 직장 생활을 망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이때는 돌다리도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가야 하죠. 10년차는 40대로 들어가는 초입이자 이직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 수도 있고 도전을 할 수 있는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그럼에도 많은 직장인들이 10년차에 방황을 하고 있죠. 마음은 당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렇다면 10년차 직장인이 결정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수능 점수에 맞춰서 대학과 전공을 생각 없이 선택했듯이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야만 할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0년차 직장인이라면 이미 어른이잖아요. 이제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차 직장인이 결정해야 할 첫 번째는 직장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직장 생활이 편하고 개인 사업은 엄두도 안 난다면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시고요. 주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노예 생활을 계속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세요. 지금 10년차에 결정하지 않고 생각 없이 흘러가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이참에 자신의 능력이나 재산 상태 등 자기 객관화도 한번 해보시고요. 원래
회사는 평생 직업이 아니니까 나에게 맞는 평생 직업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흘러만 간다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선택하고 후회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후회하면 좀 그렇잖아요. 10년차 직장인이 결정해야 할 두 번째는 일단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회사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직을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선택하세요. 지금 회사가 익숙하다고 해서 그냥 남는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이상한 거죠. 어쩌면 지금이 이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요. 이직은 경력도 중요하지만 나이도 중요하잖아요. 게다가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지,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 나의 커리어는 어떻게 될지를 고민해 보세요. 만약 미래가 어둡다면 이직이나 다른 결정을 해야만 하죠. 가만히 있으면 불행할 게 분명하니까요. 지금 당장이 편하고 익숙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발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지 말고 스스로 선택하세요. 솔직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그 자체도 선택이잖아요. 10년차 직장인이 결정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든지 회사를 떠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세요. 현재 월급이나 재산 상태, 인간관계나 건강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도 버리시고요. 오늘부터는 나의 상황에 필요한 준비를 하나씩 시작하세요. 편하다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보내면 정말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자기 객관화가 정말 중요하고요. 지금 나의 재정 상태나 건강 상태, 인간관계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쉽게 말하면 건강한 노후 준비죠. 10년차 직장인에게 노후라는 단어가 어울리지는 않지만 노후가 아니라 미래 준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그러면서 일과 삶의 균형도 찾아보고 우선순위도 결정하세요. 그래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것도 직장인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회사 업무보다 개인 업무가 더 중요하고 자신만의 워라밸을 그 속에서 찾아가고 있고요. 회사는 망해도 되지만 솔직히 나는 망해서는 안 되니까요. 평소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언제든지 회사를 떠날 수가 있고요. 나중에 회사에게 밀려서 떠나야 하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거든요.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의 지혜고요. 지금까지 10년차 직장인이 결정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직장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두 번째는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회사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직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든지 회사를 떠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세요. 10년차 직장인이면서 이 세 가지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20년차가 되어도 지금과 똑같을 겁니다. 오히려 나이만 들어서 기회는 더 없을 거고요. 어쩌면 10년차인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세 가지 결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한번 객관화해 보세요. 10년차라는 직장 생활의 분기점에서 한 번쯤은 나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거죠. 다음 10년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역량에 대한 고민이나 불안은 줄이면서 나에게 집중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더 좋아지려면 이런 고민과 결정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열린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없던 용기도 생길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회사선배 임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